공식적으로 2027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연기를 했는데 지금 2026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늦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애플이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앞으로 애플이 주가가 모멘텀을 갖기는 1년 안에는 되게 어렵다. 근데 애플이 지금 오픈 AI라든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AI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이고, AI를 끌어올려줘야 애플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애플의 하드웨어 매출이 급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하면 보통 이제 스마트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 한마디로 좀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갖추면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정부도 애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4월달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세를 저렇게 올리면서도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예외 조항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이폰입니다. 물론 애플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판매될 아이폰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못 옮깁니다. 인도로 옮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은 중국 부품을 갖다 써야 돼요. 마지막 최종 조립을 인도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부는 미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을 바로 예외를 해줬던 것이 미국의 각종 연기금, 공무원 연기금, 경찰 연기금, 소방사 연기금, 교사 연기금들의 핵심 자산이 애플이에요.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 연금 체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애플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채권 다음으로, 미국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을 애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자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즉 이런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이전에 빠져버리면 대단히 큰 충격이 자산시장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애플 주가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해서 크게 성장해서 큰 돈 벌어야지라기보다는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애플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되면서 심각한 속도로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물론 금과 비트코인과 뭐 이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기능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금과 채권은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애플은 어느 정도 받쳐준 거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자산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미국의 포트폴리오, 개인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애플은 반드시 비중이 가져간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은 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애플은 우선은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이폰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아무리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금 아이폰이 떨어지고 있는 것, 하웨이의 추격이 가장 크죠. 그 부분에서 이거는 애플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것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 한국도 보면은 10대 20대 아이폰 점유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맥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부수적인 거고, 아이폰과 연결된 제품, 아이폰이 팔리면요 반드시 에어팟도 함께 팔립니다. 아이폰이 팔리면 애플워치도 함께 팔립니다. 이러한 번들링, 자신들은 묶어서 팔지 않지만, 번들링으로서 상품은 내놓지 않지만 깔려있는 임플리시트하는 암묵적인 번들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어팟과 애플 워치가 함께 팔리는 효과가 대단히 강력한 하드웨어에서 수익을 대단히 많이 낼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애플의 큰 가장 강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요즘 가파르죠. 앱스토어라든지 또는 뭐 애플 TV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또 위험 요소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앱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7대 3, 즉 서드 파티 앱을 공급하는 사람들 70%를 먹고 30%를 애플이 가져가는 거. 처음에는 여러분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땐 이거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7 가져가고 또는 8 가져가고 이 서드 파티들이 2나 3 가져갔거든요. 이 관계를 역전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앱스토어의 시장도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인앱 구매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넷플릭스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도 넷플릭스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꼭 웹에서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앱에서 막 구독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또 뺏기거든요. 그래서 전 티빙도 가능하면 티빙은 이제 가끔씩 1년에 한두 달 정도 보는데 볼 때 꼭 웹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앱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구글하고 맨날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구글 검색을 쓰는 걸로 해서 매년 받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100억에서 200억 달러 이 작은 돈 같지만 100% 순이익이거든요. 비용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날아간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교체 주기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힘들었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체 주기예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는 전 세계에서 탑으로 짧았습니다. 0.7개월 평균이. 즉 피처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독일 지멘스가 망합니다. 왜요? 2.7년, 3.5년 뭐 이랬거든요. 안 바꿔요. 던져도 막 돌처럼 깨지지도 않아요. 막 바꾸고 싶어서 막 떨어뜨렸는데 슬쩍 떨어뜨려 봤는데 안 깨져요. 그러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문제가 뭐냐면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제는 좋아졌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은 과거에 노트북보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년 쓰지 뭘 4년 쓰지 뭘. 저만 해도 요번에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아이폰을 그 전에 4년 썼거든요. 4년 써도 문제가 없었고 이제는 바꿔줘야 될 정도의 배터리 수명과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4년 쓰면 저야 좋지만 소비자는 좋은 거죠.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4년 쓰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교체 주기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애플이 상승하지 않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그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플 쓰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가장 기대했던 거는 시리가 똑똑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시리가 똑똑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이것을 갖다가 2027년으로 연기를 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2027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연기를 했는데 지금 2026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늦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애플이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앞으로 애플이 주가가 모멘텀을 갖기는 1년 안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애플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시리가 똑똑해지고 이것 때문에 저 시리를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그전 하드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 충분히 애플은 주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 오픈 AI라든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AI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이고 AI를 끌어올려줘야 애플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애플의 하드웨어 매출이 급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심하게 빠질 일은 없지만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건실한 지금에 있는 수익률 그다음에 뭐 매출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급하게 빠질 일은 없는 안전 자산이지만 그리고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갈 거지만 흔히 말하는 모멘텀으로 뭐 급상승하는 모멘텀은 애플이 AI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 뭐 이메일 요약해 주는 거 한 번도 안 썼고요. 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모티콘을 그려준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이상을 기대했는데 기대를 지금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애플은 그러나 성장의 모멘텀 가지고 있죠. 왜요? 테슬라하고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일반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테슬라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구글의 웨이모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다 하드웨어를 다 따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장할 수 없는 제한성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플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갑자기 똑똑한 시리가 나타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멍청한 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셨잖아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별로. 간단한 질문들, 간단한 날씨 질문들 뭐 이런 거 할 뿐인 거잖아요. 근데 시리가 여러분 챗GPT처럼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뭐 궁금한 것들 뭐 급하게 물어봐도 바로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검색까지 해서 얼마나 시리를 많이 쓰겠습니까? 이 시리가 챗GPT 수준으로 똑똑해지지 않는 이상 애플의 모멘텀은 생기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서프라이징으로 정말 올해 막 갑자기 WWDC라고 해서 6월 달에 이제 애플에서 행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서프라이징 우리가 감춰놨던 거야. 똑똑한 시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GPT하고 싸워도 이기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애플 주가가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약간 안전자산의 느낌이라면 지금 같은 때 좀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는 몰빵하는 기질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당장 수익성이 높을 것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 주식은 점점 한국에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애플 주식은 좀 어느 정도 견고하게 구성 요소로 가져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말씀. 쉽게 애플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안전적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좋게 봅니다만 얼마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려면은 가슴이 몇 번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랬었잖아요. 지금 내렸다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은 또 기뻐하시겠지만 그 내려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 조이셨어요. 이것이 계속 가는 건 아닐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마음 조마조마하신 물론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혀 걱정 없으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셨겠어요. 이제는 뭐 다시 또 많이 웃고 다니실 거고 먹는 것도 훨씬 더 맛있는 걸 사드실 거겠지만 이런 것에 조마조마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심리가 저는 90%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심리가 중요한데 이 심리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투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스 호숫가 못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한 11년 살았기 때문에 쭈리히나 루체른 이렇게 호수에 가면 정말 백조가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스위스의 백조가 호수에 나타나면 미국에 있는 칠면조가 죽는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칠면조는 정말 행복하게 살거든요. 1000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추수감사절 때 다 죽습니다. 네. 블랙선이 놀란 칠면조가 죽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투자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이걸 못 견뎌서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번 4월 달에 매도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불안감.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매도하자. 역시 손절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손절 들어가자. 저 손절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손절 대단히 중요한데 이 주식은 제가 롱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블랙스완이 나타났다가
이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일시적이고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포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심리에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에서 나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들 살 때 나도 사고 남들 팔 때 나도 사는 포모도 있지만 티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지금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클 경우에 시장의 유동성이 클 경우 금으로도 가고 비트코인으로도 가겠지만 주식시장 채권으로도 가겠지만 주식시장으로도 돌아올 돈은 너무나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현금 20% 마련해 놨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판단 미국이 저는 자꾸 여러분 트럼프는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한번 당선이 됐으면 대통령 그가 펼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자기 계획 속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40%를 갖다 중국에 하고 내 임기 끝까지 140%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절대 주지 않았죠. 이게 미친 거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한 흔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이건 일시적인 블랙스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면 매도하셨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환희가 끌고 있는 거잖아. 흰백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또 답일까? 저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이 팔기에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팔았다 샀다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심리전이지만 제가 과거에 한번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그걸 처음 얘기했죠. 성장길 TV에서 욕 바가지로 먹은 것이 $400 넘으면 제가 테슬라 주가 팔겠다 얘기했다가 제가 저 가족들은 팔게 했어요. 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480까지 가는 바람에. 그래서 400 구간에서 480까지 욕 먹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그런데 파는 것과 사는 시점들을 여러분 테슬라를 가지고서 나는 테슬라 요즘 유튜브 보면 다 $2,000 간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2,000까지 내가 장롱에다 묻어두리라? 이건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정말 강심장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000가 온다는 확률 100%도 아니고요. 갑자기 또 테슬라 주가가 또 $200로 이렇게 막 내려가면 밤잠을 설치시다가 $100 가기 전에 팔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현명하다는 건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반순환적으로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남들이 fear, 공포, anxiety에 있을 때 구매하고 물론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1:1 공식은. 남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탐욕스러울 때 매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건 그렇게 공식으로 도입할 수 아니라 사이클과 관련돼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매수하고 사이클이 좋을 때 매도하는 이런 것을 사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저도 그걸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요즘 그런 걸 되게 꼼꼼하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하면서 테슬라나 애플도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애플의 아까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애플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신제품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자체 칩 M4가 지금 나와 있죠. M3, M4, M5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그때마다 살짝 반등을 합니다. 저는 M4 정도는 M4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애플이 과연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구가할 것인가 과연 엔비디아의 그 GPU 즉 블랙웰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인가 AMD의 미를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이 AI 칩을 자체 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현재 약속을 했고 지금은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는 애플 고객의 데이터만 보관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뉴스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저는 작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 하웨이가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 중국 시장에서 애플 의존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리쇼링이 돼가지고 애플이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생산 못하고 인도에서 생산 못하면 애플에게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리쇼링에는 경향성이지. 다음 달부터 뭐 애플이 갑자기 중국에서 조립하던 거를 폭스콘이지만 물론 대만 기업이 한 거지만 뭐 미국에서 한다. 미국에서 거기에서 조립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조립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립할 만한 인력도 미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있다 할지라도 부품의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제조 현장과 관련돼서는 주가에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너무 요동칠 때는요. 요번에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호숫가에서 예를 들면 백조가 나오면 네. 그 백조가 있는 곳에서 와인 한잔 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러한 여유도 필요 없고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웠나를 저는 이번에 반추해 보려고 해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저도 두려웠었는데 또 이런 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의 지혜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매번 반성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정길 TV와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